최고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2시 50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쪽이 많아서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외인 순매수에는 반도체 종목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가 없는데 기관 순매수 탑10 1위에는 삼성전자가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같이 가냐? 그런 움직임은 또 아닌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부터였냐면요. 한 2시부터 갑자기 힘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후 들어서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선물을 또 보게 되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매수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의 그런 뭔가 연계성인 건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자, 김덕호 대표님, 일단 이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어제 좀 이렇게 하락 매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제 이제 왜 지난주 금요일에 왜 이제 하락을 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CPI가 예상보다 많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초점을 놓고 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지금 저평가됐던 곳들이 누가 있을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을 때 부담이 됐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를 살펴보고 나니 대형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때 러셀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탄력이 좀 높았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매력이 뭐 문제가 있다, 뭐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됐냐? 이 부분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동안 갖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중소형 종목들이 다시 튀니까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하고 내가 다시 삼성전자를 담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또 이럴 때 또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탄력을 받은 거는 일단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피격이 되면서 뭔가 이제 정책적 변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향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예상을 못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반도체 부분들에서 지금 당장 미국이 필요한 소요를 오히려 뭐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조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좀 잠깐 반짝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차후에도 우리가 삼성전자는 뭐 쉽게 놓칠 기업은 아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한두 번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 차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 정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특별하게 이유를 찾기보다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베팅을 이제 삼성전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베팅을 삼성전자에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겹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3시간 전에 한 12시쯤에 우리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거기서 반도체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그동안 아킬레스건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출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결국 HBM 하면 당연히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선두를 나서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HBM 기대보다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출 모멘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게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잠정 실적 나온 거에 대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어떤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 보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과 연계돼 있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물에 베팅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다. 이게 작은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두 차례나 MTN에서 말씀드렸고 이게 이번 달에 발표된 수치인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0.2%포인트를 누가 올렸을까요? 그리고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이제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은 다행과 우려가 아직까지 엮여 있는데 우리가 직전 고점을 뚫어주느냐가 아직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계속 개인들의 매물대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번에 새로운 탄력을 받아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서 이걸 뚫어주게 된다면 구만전자에서 정말 고통스러우셨던 분들이 조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긍정적인 것은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기 위해서는 이 9만 전자의 개인 매물대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뚫어줘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개인이 뚫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직 HBM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다? 만약에 여기서 HBM이 붙는다? 그러면 10만 전자 가능성이, 그러니까 현실적이 보인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반드시 삼성전자가 이걸 통과해서 10만 전자 간다라는 논리는 저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HBM을 만들기 이전에 그 전에 분위기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HBM 혼자만 갖고는 못 갑니다. 따라서 저는 이 흐름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둘러싼 재료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지금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가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차 의원님 아까 전에 의견 주셨으니까 수출 잘 나온 것도 알고 이번에 반도체 매출 뭐 TSMC 8개 분기 만에 추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가는 삼성전자가 더 나은 거예요? 아니면 밀리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더 나은 거예요? 일단 반도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률로 따지게 된다라면 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9만 5천을 뚫어줘야 되죠. 9만 5천을 뚫어주게 되면 수수료 잘해야 한 7, 8% 정도 나오겠죠. 하이닉스는 25만 원 뚫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잘해야 한 7, 8% 나오겠죠. 이만큼 세법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간다라는 게 아니라 7, 8%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를 겪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제가 아침에 개장 방송 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단 30%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변동성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죠. 이 부분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이게 저는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는데 속도가 상당히 더딜 겁니다. 그리고 출렁거림이 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이제 또 더군다나 트럼프 이슈가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많아진 이상 우리가 지금 체력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7, 8%의 수익을 가지고 내가 진입한다?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생각의 온도를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 구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래도 뭔가에 튄다. 뭐 기술적이고 수급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규 접근으로까지 열어놓고 본다면요? 신규 접근으로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좀 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영업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가전 부분도 아직까지는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반도체 쪽만 놓고 봤다라면은 뭐 하이닉스도 지금도 투자는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차영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반도체 섹터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률, 마진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보험을 들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딘가를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 가전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이제 2분기까지도 생성형 AI 폰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정확한 IR 이후까지 좀 기대를 해본다면은 삼성전자도 상대적으로 방어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톱 점검해 봤는데요. 사실 또 여러분 주말 사이에 그 트럼프 후보의 피습 얘기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덕호 대표님, 그러면 이런 지수 리스크까지 연동이 돼야 될까요? 일단 너무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지배력이 커졌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지수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오늘 오른 쪽과 내린 쪽이 조금 달리 보이는 것도 있어서 지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라고 보세요? 사실 뭐 롱텀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피습이 됐던 지역이 하필 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었던 펜실베니아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작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범인을 조사해 보니까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개 사건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시를 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뭔가 좀 뭐 인지도를 좀 얻었다. 이 부분들은 뭐 이제 당연히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대서특필해야 되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 결국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뭐 아리백 다시 철회한다, 뭐 환경보호 관련해서 파리 기후협정 뭐 나가겠다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 특히나 이제 뭐 풍력,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2차 전지도 이제 끝장난다, 뭐 전기차 이제 없어진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IRA 법안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세액 공제에 겨우 기생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기업 자체가 건설성이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내 현지에 있는 기업들보다도 IRA를 못 받고 있는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리스크를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그러면 중립지대 쪽에서 만약에 수익이 나온다면 이 부분들은 얼마나 보전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뭐 중립지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전력 전선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때는 다시 이제 인프라 산업을 가중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건설기계 쪽도 오늘 다시 이제 급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너무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좋아요. 오늘 이제 미국장이 이 뉴스를 반영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우려 쪽으로 반영시킬까 아니면 오히려 대선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또 반영을 시킬까 궁금한데요. 일단 나스닥 선물은 상방 쪽이긴 하거든요. 차 의원님 어떤 흐름이 펼쳐질 거다라고 우리는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그렇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채권이 그렇게 움직였고 비트코인이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있어서 보면 우리가 달러와 채권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건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뒤에 공교롭게는 나온 게 지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폭을 50bp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맞받아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그거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기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저는 이 부분을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AP통신의 정말 그 멋진 그 성조기가 휘날리는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역사를 바꿨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정교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측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대권 주자 교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권 주자가 만약에 교체되게 된다라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가져가는 부분들밖에 없어요.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시간상.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득표에 대한 아주 치열한 표싸움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조금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긴다라면 저는 뭐 굳이 나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되는 것은 뭐 50% 이상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도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단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는 확실한 것들 이거는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원전을 움직이는 것도 이런 카테고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원전을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쪽의 원전을 오케이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에 대한 부가적인 걸로 원전을 오케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질 가능성.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가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것들. 네. 지금 이제 세계 경찰에 대한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트리거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것들은 이재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일 재료만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베팅하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산과 원전은 이 재료가 아니어도 움직이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럽과 체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보다 확률이 높은 쪽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베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베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라기보다는 조금 투자라는 것은 기다리면 이익이 좋아진다는 개념이지만 베팅은 투자와 내가 약간의 기대감을 걸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만약에 방향이 바뀌면 이 부분을 손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과연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가 뭐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나왔는데 미국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또 펼쳐지게 될까에 따라서 또 내일 전략에 과연 이런 오늘장에서 나왔던 흐름이 연속성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럼 일단 방산 쪽이 오늘 좀 강했거든요. 흐름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 상위에 4위 현대로템 올라와 있고요. 5위에 LIG 넥스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있죠.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뭐 방산과 원전이 거의 뭐 다 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 이쪽에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고 있구나 파악이 가능합니다. 김덕호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내용은 다 좋잖아요. 뭐 원전이든 방산이든 내용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쪽 섹터 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할까일 것 같아요. 뭐 쉽게 말씀하시면은 뭐 원전을 사야 되냐, 뭐 방산을 사야 되냐, 뭐 이렇게 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원전 쪽을 무리하게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예.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기대감들은 4월부터 해서 계속 이제 발송이 됐었고 선반영.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원전 쪽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제 대적자는 이제 한 명으로 좁혀졌죠. 그러니까 프랑스 전력공사랑 이제 좁혀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2023년도 12월에 이제 EU에서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부분들에서 발의가 됐던 것도 사실은 이제 프랑스 측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EU의 의장국이 사실상 이제 마크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원전주를 꼭 지금 무리하게 더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이 결국은 이제 빠르면 우리가 17점에 이제 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미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뭐 한전산업 이런 관련 종목들은 쥐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지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그래도 방산 쪽이 조금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프랑스랑 독일이 엄청나게 견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영국의 K9 자주포를 이제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기회도 이번에 독일에서 엄청나게 로비를 한 바람에 차륜형 자주포가 이제 수출이 됐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유럽 내에서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이제 정권과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약간 약간 이제 보수적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한 지금 이제 올라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독일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유럽 내에서 입지를 좀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유럽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만 가지고는 지금 국방 안전을 보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빈틈을 공략하는 개념에서는 한국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전쟁 상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니까 오히려 로키드 마틴이 더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다시 또 우리나라에 뭐 그동안 잘 나가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에너지 넥슨은 좀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 현대 로템이라든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 쓰고 있죠. 풍산도 이번에 지금 폴란드 공장 현지화돼서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 정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현지에서 조달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매출을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차라리 지금 원전을 급하게 떠난 버스를 잡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느니 지금은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방산 부분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쪽을 방산 쪽으로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리에 있어서 부담은 없을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차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모멘텀 계속 가는 쪽이 오늘 같이 가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가 오히려 꼬리 달리고 현대로템이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 보이더니 오늘은 LIG 넥스원 쪽에서 비군 관련해서 얘기 나오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방산 빅 종목은 포트에 하나 정도는 괜찮을까요? 일단 뭐 좋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이제 처음에 MTN에서 한국항공우주를 길게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한번 길게 수익을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건 그 두 종목보다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을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거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 그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뉴스에 오늘 반응했다라고 보여지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하나 시스템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서방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통신, 전산 이런 이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무기를 하나 더 팔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이 그동안에 이제 올라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오늘 이제 갑자기 반영이 된 거죠. 다른 것 대비해서 뉴스도 없는데 올라가느냐라는 건데 지난주에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레일 쪽,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파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2025년 이후부터는 수주가 이제 다 그러니까 방산 쪽에 수출이 다 끝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로템이 그동안에 이제 수주 잔고가 있었지만 수주 절벽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2026년에 역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증권사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죠. 지금 새로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두 건이 있고 두 나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거를 제외시켜주고 수주의 연속성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그 리포트 나온 다음에 오늘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포트에서는 현대로템의 우려감과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거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오늘 정확히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과 공부 안 하는 분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라고 농담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모멘텀 살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모멘텀 이런 거 있겠죠. 그렇다면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원전과 방산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현 정부 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굵직굵직한 수출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수출입은행이 우리가 이제 지급 보증을 다 썼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는 나라에 있어서 우리 수출입은행이 차관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어드밴테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동이 된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누가 돈을 내느냐보다는 수출 모멘텀들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확률이 좀 더 높이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압축해서 지금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시는지까지 언급 주셨고 종목별 대응 여러분 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거래대금 상위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각각 여기 이 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에너빌리티가 내리고 로보틱스가 급상승이 나왔었죠. 오늘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님. 이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일단 얘기 나왔었던 거는요. 두산 로보틱스에게는 완전한 좋은 일이다. 당연하죠. 돈 잘 벌고 있는 쪽에서 자회사로 100% 들어오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다라고 했던 그 평가들. 오늘까지 그 평가가 주말 사이에 계속돼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거의 대부분 다 토해냈습니다. 갭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레벨이 조금은 더 상향이 된 구간. 일단 해석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했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알짜 회사였던 이제 두산 밥켓에 대한 지분을 이제 로보틱스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원전 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세계 8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두산 밥켓의 탄탄한 실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혹여나 원전 수주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딘가 좀 보험을 들 만한 자회사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이제 조금 아쉬워진다, 뺏긴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이번에 두산그룹이 재편 과정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필두가 로보틱스 그리고 에너빌리티, 두산 테스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서 반도체 그리고 전력 그리고 로봇 이 세 산업으로 난다는 거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이제 2024 CES 2024에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두산 바켓이 무인 전기 트랙터를 이제 소개를 했었죠. 자, 그 말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트랙터 산업, 우리가 이제 뭐 건설 장비나 중장비 사업을 이제 로봇 산업에 편입시키겠다라는 의중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상보다 너무 빨리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두산그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취중은 이번에 MSCI 편입에 8월 달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증권가들도 이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편입이 될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죠. 오히려 두산 바켓이 일을 잘하고 있고 적자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과연 이 시너지를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당장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 뭐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번에 두산 퓨얼셀을 좀 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선박용 이제 충전소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일장일단에서 조금 손바뀜이 일어난다 정도로 보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차 의원님께서는 금요일 날 들어가신 분들은 정리하라 라는 코멘트 주셨잖아요. 오늘 흐름 보니까 일단 왜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알 것 같고 추가 연속 흐름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잠깐 점검 받을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조금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두산 에너빌리티 다 나쁜 회사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두산 그 밥캣에 대한 더블 카운팅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두산 밥캣을 자회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밑에 두산 밥캣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왜 올라갈까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던 거고, 두산 밥캣이 일단 두산 로보틱스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실적 면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거 외에 신호조과, 저도 이제 김덕호 대표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난 금요일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무인으로 우리가 이제 저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신호조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너무 이런 이슈에 너무 그러니까 많은 그 언론 플레이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일은 계속 나타나는데 말자 회사를 품었다 뭐 했다 하는데 재무적으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후에도 냉정히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과연 또 오늘 이후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좀 궁금하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뉴스에 너무 휘말리고 있고 수급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손 변동도 빠른 상황인지라 일단 조심하는 국면에서 보겠고, 본업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 유불리성이요. 자, 김덕호 대표님, 차용주 전문위원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